이 산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크게 우리 지구의 지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큰 지붕으로 말하는 산을 권륜산이라고 그럽니다. 권륜산. 권륜산에서부터 4개의 맥이 뻗어가지고, 첫 번째 맥은 우리가 보시면 어떤 공자가 나왔고, 두 번째는 석가모니가 나왔고, 세 번째 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왔다 해가지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산은 이렇게 권륜산이 뿌리가 돼가지고 가지가 뻗어가지고 크게 4가지로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거는 실과 같이 엮여 있습니다. 산이라는 건 혼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산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이라는 게 분수령이 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기준으로 해갖고 나눠질 뿐이지, 산은 이렇게 실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4번째 권륜산에서 4번째 맥이 백두산을 통과해가지고 저희 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산을 비교할 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산은 칡넝쿨과 같다고 그럽니다. 칡넝쿨과 같다고 그러기 때문에, 칡넝쿨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칡넝쿨이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뿌리를 뽑죠. 그런 것 같이 산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가다가 뿌리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을 칡넝쿨과 같다 비교해 드렸는데, 이 말을 왜 설명을 해 드렸냐면요, 제가 통상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 모든 균이 다 들어왔다 있죠. 모든 산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산맥이 들어왔는데, 제 지금 서 있는 광주를 보신다 그러면 광주에 무등산이 있죠. 무등산이 있고, 이 뒤에 보시면 여러 산들이 있는데, 도로 개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산의 맥들이 많이 잘라버리죠. 그러죠? 맥이 많이 잘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기운을 자르려면 어떻습니까? 백두산에 뒤에 있는 맥만 자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운은 다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칡넝쿨로 보시면 칡에 뿌리가 있죠. 그 때문에 칡넝쿨로 보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에서 만약에 이 뒤에 있는 줄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칡넝쿨에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뿌리가 박힌 데서부터 다시 살아가지고 칡넝쿨이 자라겠죠. 근데 만약에 이 뿌리가 있는 뒷부분을 자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뿌리가 있는 앞부분을 자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앞부분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칡넝쿨로 비교한다면, 산이라는 거는 뒤에 맥을 자르더라도 앞에 이렇게 칡넝쿨 같이 뿌리를 뽑고 있다 그러면 그 산물은 스스로 다시 이렇게 자생한다면, 스스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두산 뒤에나 우리 중요한 큰 산 뒤에 도로를 나무라서 절단이 됐다 그러더라도 앞에 있는 산이 사는 경우가 있고 맥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는 제가 이렇게 산을 절단하다 보면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로를 내므로써 산을 이렇게 많이 절단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절단을 하셨을 때 지금 이 앞부분은 지금 산을 절단하고 보니까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크게 안반층이 있죠. 이렇게 산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람의 어떤 뼈와 살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산이 잘렸다 하는 것과 파괴됐다는 걸 저희가 이제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팔이 있는데 팔에서 살점을 이렇게 한 움큼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이 한 움큼 떨어져 나간다 해가지고 제 팔은 끊어졌습니까? 상처난 겁니까? 이거는 상처난 거죠? 이게 아무리 살이 많이 띄어져 나가더라도 뼈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이 팔은 절단됐단 말을 하지 않고 상처났다는 말을 합니다. 대신에 피가 나지 않지만 이게 뼈가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된 거를 어떻습니까? 이게 절단 나고 부러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뼈가 없어지고 부러져야지만이 절단이 난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도로 사업을 인해 가지고 도로를 잘랐을 때 이렇게 산의 가운데 안반이 보이시죠? 이 안반 부분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이 절단되면 산은 맥이 끊겼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을 파봤을 때 이런 돌로 된 부분이 나오지 않고 흙으로 된 산이 있습니다. 흙으로 된 산은 많이 그 부분을 파 없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맥이 잘렸다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상처났다, 훼손이 당했다 이런 말이고, 맥이 잘렸다는 건 이렇게 도로를 내거나 맥을 팠을 때 이렇게 안반이 많이 잘려 나가야지만이 맥이 끊겼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맥이 끊긴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칡농쿨로 말하면 뒤에 칡농쿨이 잘렸을 때 그 앞에 있는 뿌리가 있죠. 뿌리를 박으면 산다 그랬죠. 그럼 이 뿌리를 박으면 산다 했는데, 이 뿌리가 칡농쿨로는 뿌리로 말하지만은 산으로는 반대로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를 뿌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솟구쳐 오르면서 어떤 천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뒤에 맥은 비로 잘렸지만은 그 산이 솟구친 자리 앞부분으로부터는 어떤 기운이 다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전기로 말한다면 우리가 백두산에서 큰 발전소에서 광주까지 전기가 들어오면 되는데 주변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간에 작은 발전소가 있죠. 그런 것 같이 뒤에 큰 백두산에 들은 백두대간이 잘렸다 하더라도 앞에 이렇게 솟구치는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에서 또 다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 같이 산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 어떤 우리가 자생한다 그러면 자생 스스로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나 어떤 개발로 인해 가지고 뒤에 산이 잘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다시 높이 솟구쳐 있는 산을 봤을 때, 그럼 높이 솟구쳐 오는 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에 있는 구성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9가지 종류의 산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 산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산이라는 거는 맥이 잘린 거, 그거와 능선상의 묘를 써야 된다. 그리고 비탈이나 계곡은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된 표시가 혈이나 명당이죠. 그리고 나서 좌측에 있는 산을 뭐라 그럽니까? 좌청룡이라 그러고, 우측에 있는 산을 우백호, 앞에 있는 산을 제가 안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청룡이라는 거는 무슨 기운이라고 그랬습니까? 남자 기운이라고 그럽니다. 남자 기운이고, 백호라고 하는 거는 여자 기운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상기해드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을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강주의 어떤 풍암지구 사진입니다. 풍암지구의 사진인데, 지금 산이라는 거는 이 뒤에서부터 산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산이 이렇게 뻗었는데, 이 뻗고 나서 지금 이 부분이 보시면 도로로 인해서 좀 절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항공사진으로 풍암지구를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가 명당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풍암지구에는 이 안에 보시면 어떤 양택의 명당, 집터의 명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당이 모든 산의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거 오른쪽에 있는 산, 좌측에 있는 산, 모든 주변에 있는 산들이 기운을 명당 쪽으로 많이 주는 겁니다. 주는데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명당자리에서 오른쪽에 있는 백호에서도 기운을 주고 청룡에서도 기운을 주는데, 이 청룡 부분이 어떻습니까? 도로로 인해 가지고 잘렸죠. 이 사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풍암지구의 금당산이 되고, 이 사진이 옥녀봉입니다. 옥녀봉이고, 이 부분이 황새봉인데, 이 부분을 도로로 하면서 절단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당에 있는 기운이 모든 산들이 그쪽으로 기운을 보내는데, 이 부분이 상처가 났죠. 상처가 난 데에서 안 좋은 기운을 명당 쪽으로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암지구, 예전에 풍암지구 택지가 개발되면서 풍암지구 안에서 사람이 살게 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남자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이유라는 거는 어떤 이유냐? 방금 제가 말씀해드린 이유로 어떤 자연의 원리상 명당이나 풍암지구 안에는 양택의 명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당의 모든 기운들이 명당으로 기운을 보내주는데, 도로를 내므로써 좌측에 있는 팔을 자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사람 말하면 피를 흐르는 겁니다. 안 좋은 기운이 흐르는 거를 명당 쪽으로 기운을 보내다 보니까 그 기운을 받는 풍암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산을 잘랐기 때문에 좌측은 뭐라 그럽니까? 좌청룡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청룡을 저희가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청룡은 남자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암지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쇠퇴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유를 많이 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옆에 보시는 이 봉오리가 옥녀봉입니다. 옥녀봉. 옥녀봉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말하는 옥녀, 여자가 기운이 세기, 이 옥녀봉이 여자 기운을 세기 때문에 풍암지구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여자한테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남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제가 조금 신빙성이 없는 말입니다. 지리학으로 볼 때 이 옥묘봉이란 거는 우리가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얌전히 앉아있는 산들을 통상 옥묘봉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의 모든 옥묘봉들을 다 조사한다 그러면 몇백 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다 옥묘봉이 있는 데가 남자들의 기운이 쇠약하다면 그 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자연의 원리로 보셨으면, 이렇게 좌측에 있는 청룡 부분을 절단을 내므로써, 우리가 이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절단을 내므로써 안반이 많이 보입니다. 이 안반이라 하는 거는 뭐로 말했습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뼈입니다. 뼈라는 거는 어떤 안반이 나옴으로써 그 안반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명당 쪽으로 보내지면서 그 안에 사신 분들이 어떤 청룡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남자들이 어떤 기운이 쇠퇴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쇠퇴하냐? 통상 저희가 팔이 잘리고 피가 나게 되면 상처가 아물게 돼 있죠. 이 상처가 아무는 단계가 통상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산의 어떤 기운이 아문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좋은 기운이 지금도 계속 안 좋냐? 그렇지 않고 산을 절단을 내고 나서 한 4,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많이 좀, 우리 말하면 상처가 치유됨으로써 그 영향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